어제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였습니다. 봉화마을에서 열렸던 추도식 뒷얘기, 그리고 우리 시대의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이야기까지 노무현 재단 천호선 이사를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10주기 추도식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잘 치르셨습니까? 예, 너무 잘 치렀고요. 네. 한 2만 명이 넘는 추모객들이 봉화마을까지 와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정태춘 씨 음악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좀 울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제가 맨 앞줄에 있어가지고 뒤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네, 많은 공감, 오래간만에 특별히 출연해 주신 거였고요. 네, 그렇군요. 공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도로만 보는 저희와 또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은 확실하게 좀 그 감정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를 잠깐만 좀 상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가 요번 이제 10주기를 계기로 큰 방향을 그동안 추모에 우선을 두어왔다면, 네. 앞으로는 이제 바르게 계승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자, 집중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했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전층의 추모식 분위기를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이끌려고 했고 음. 참석했던 분들도 뭐 그 어느 때보다도 당연히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밝은 표정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네. 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불참에 대해서는 따로 뭐 언급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그 문제를 놓고, 네.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5당 대표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냈고요. 한 2, 네네. 3주 전에 저희가 확인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그때까지 뭐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 뒤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불참 입장을 얘기 들었었던 것이고요. 예. 네네. 어제 또 추도식에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네. 추도사 낭독하고 본인이 직접 그렸던 이 노무현 대통령 초상화도 선물했던데 예.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먼저 그림 얘기를 하자면요. 네네.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리셨더라고요. 아, 노무현 대통령 그렇습니까? 연못, 네. 지금 공개가 돼서 아마 언론에서 우리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어저께 잠깐 봤습니다. 네. 그러세요. 예. 네. 그걸 막상 직접 보니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그려주셨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네. 어쨌든 저희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함께 만났던 사진을 이제 목판화로 만든 아, 것들을 대신 네네. 또 답례해 드렸습니다. 예. 음. 부시 대통령 전 대통령이 팔짱을 끼고 가던 소녀가 이 노무현 대통령 손녀였더라고요. 그 예. 어렸을 때 한 너댓 살 그때만 사진을 봤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 많이 컸는데요. 이 장면은 예. 어떻게 연출이 된 건가요? 그건 뭐 연출이 아닙니다. 네. 우리 노서운 양이 네네.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기도 네, 했고요. 표정이 그래서 밝더라고요. 네네. 예, 부시 대통령을 본인이 직접 영접하겠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표명해 왔어요. 아, 그러기도 네네. 했고 팔짱까지 끼게 된 것은 부시 대통령이 팔을 이렇게 굽혀서 내밀면서 끼라는 식으로 네네. 사인을 주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네. 팔짱을 끼고 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참 어저께 장면 중에 저로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제가 네. 의전비서관과 대변인을 하면서 저도 부시 대통령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 그렇죠. 네. 당시에 예. 네.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 상상에 상상을 더해도 음. 당신의 손녀가 부시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장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네. 상상하지 못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간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천호선 이사께서는 90년대 초반에 노무현 의원 비서관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인연이 됐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첫 인상이랄까요? 그런 건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 이미 이제 천문화 스타가 되신 이후였지만 그 이후에 이후였고. 네. 제 결혼식 주례를 아, 봐주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네. 예, 그게 인연이 돼서 좋은 인상, 첫 인상 굉장히 투박하고 음. 소박한 분이었죠. 네네.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을 때보다 훨씬 더 좀 촌스러우신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었는데, 네네. 그리고 나서 한 2, 3년 뒤에, 저희 집에 직접, 네. 예고 없이 찾아오셔서 음. 같이 일하자고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제안이었는데요. 어. 제안을 해주셔서 네. 한 일주일 만에 하던 일을 정리하고, 네. 의원회관 비서관으로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예. 네. 그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그냥 "같이 일합시다." 이거였습니까? 네, 내일부터 나랑 같이 일하세요 하는 그 특유의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네. 장황한 설명 없이였고요. 네. 네, 한마디에 그랬습니다. 그냥 응하신 거예요? 저도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80
60년대 학생운동, 노동운동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변화를 모색했지만 네.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그렇지 않아도 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뭐 기대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주 우연히 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멋진 제안을 네. 받게 된 것이죠. 예. 네. 그때 맺은 인연이 참여 정부로까지 이어졌고 지금도 노무현 재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매일 노무현 대통령을 마주하고 계신 건데 언제가 가장 생각나고 그리우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음. 보통 적지 않은 분들은 힘들 때 생각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는 힘들 때 견뎌내는 것은 남아있는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기분 좋을 때, 좋은 일에서 촛불 때 아. 굉장히 인상적으로, 왜냐하면 당신이 얘기하는 참여민주주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저렇게 보여지는군요. 저게 네.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네네. 저는 뭐 당수석은 정의당 평당원으로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야, 이것 좀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네네. 한 언론에서요. 그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탈상을 할 때가 됐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탈상, 객관적인 평가 이게 어떤 맥락인가요? 그런 겁니다. 노무현 재단 회원분들이 거의 이제 6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네. 꽤 많은 분들이 가끔요, 아직도 자신은 마음이 힘들어서 봉화를 갈 수 없다, 못 가봤다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 정도로 아직도 저희들에게 감정과 분노가 남아있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벗어나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네. 객관적이라는 평가라는 것은 그보다 정당한 평가가 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인데요. 네. 당시 집권 당시에도 뭐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과 왜곡을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인상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노무현 음.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뜻은 좋았지만 뭐 거의 다 실패한 대통령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네.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 음.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했다고까지 제가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우리에게 형성된 기억과 달리 그리고 많은 것들의 옳은 방향을 세우고 초석도 놓고 음. 성취해낸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당당한 평가가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셨군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가신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정말 집요하게 희화화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예,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워낙 솔직하고 투박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빌미 삼은 면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음. 커다랗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 5년 내내 그리고 퇴임 후까지 네. 저희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음. 그때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길 가다가 넘어져도 이게 다 노무현 그런 때문이다라는 일이 말이 있었죠. 네. 유행어가 될 정도였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기억을 형성해 놓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음. 지금 정치를 위해서 고인에 대한 어떤 예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수시로 네. 예를 들면 뭐 NLL을 팔아먹었다라는 식의 공격도 한때 있었었고요. 음. 뭐 수시로 그러니까 네. 소환되시는 거죠. 네네네. 이제 10주년 됐으니까 제가 네. 감히 정치권에 바라고 싶은 것은 네. 이제 그것은 그만하자. 음. 객관적인 정책에 대한 토론과 평가는 할 수 있지만 네. 노무현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그렇게 될런지는 아직 저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이 독재자, 좌파 독재라는 말이 난무하는 정치권을 보고 있다면 어떤 말을 했을지도 궁금한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요, 네. 임기 후반기에 연설에서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가치와 이익을 가진 집단이 투쟁과 타협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통합의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네.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저는 네네.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심도 깊은 음. 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그 대연정 기억하시겠지만 네.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혁을 위한 입법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대연정을 네. 제안하신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음. 비록 이게 설치되지 않았고 당시는 낯선 제안이었지만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문제의식을 이런 고민을 한번 짚어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노무현 시민센터가 곧 그 착공될 예, 예정이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건립 사업을 총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인가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이랄 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네네. 또 주권자의 참여만큼 민주주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얘기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공간은 시민의 힘을 키우는 시민이 주인인 공간. 그래서 민주주의 교육도 이루어지고요. 네. 자발적인 문화와 창작 활동도 이룰 수 있고요.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착공할 예정이고 한 2년 걸리는데요. 네. 이왕이면 시민들이 주인이니까 시민들도 함께 짓자라는 네. 의미에서 저희가 모금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네. 2년 뒤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노무현 재단 천호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